안녕하세요. 형법강론 7주차 첫 수업 시작합니다. 이번 이 시간에는 주거 침입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거를 침입하는 죄. 주거 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평온입니다. 법적 주거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자, 특히 법적 주거권의 유무를 불문한다. 법적으로 주거권이 있나 없냐를 떠나서 그 집안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했다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게 다수설 판례의 입장입니다. 보호 정도는 침해범설, 위헌범설이 대립합니다. 임대차, A가 B에게 이 건물에 대해 임대차 건물을 세를 놨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나도 이 비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자 임대인이 강제로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이 집에 들어가서 가구를 자전거라든지 가구를 꺼내놉니다. 자, 법원은 임차인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A가 강제로 들어간 행위, 이게 주거 침입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집 건물 주인을 하더라도 이미 이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들어갔다면 당연히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거침입죄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이 주거하는 관리하는 건조물이라든지 선박, 자, 관리하는 건조물이란 거는 양쪽에 벽이 있고 별이 안 보이게끔 천장이 있는 이게 건조물이죠. 그죠? 선박도 마찬가지로 선박 안에 가면 선장이 잠도 잘 수 하는 거 있죠. 그죠? 선박의 주거시설로 오랫동안 원양어선 가면 주거하는 데가 있습니다. 항공기도 2박 3일 동안 가기도 하죠. 항공기 다 이거 주거침입, 사람이 잠을 자고 하면 주거침입 시설이 됩니다.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과 항공기도 사람이 주거로 생활하기 때문에 주거 침입 해당 사항 된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람의 주거란 사람이 사는 공간을 말하는데 판례는 범위가 넓어요. 좀 넓게 봅니다. 타인의 집을 임차한 경우는 물론 그 임차한 건물의 베란다, 또 그 집안에 들어가는 계단, 복도, 지하 주차장도 다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에 깔려 있는 것, 주거에 포함된 걸 봅니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차를 이제 건물에 이렇게 집이 있으면 얘가 이거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차량을 주차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계단, 이 복도, 집안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전체를 주거로 보는 거예요. 주거로. 즉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로 단독주택도 이 담벼락이 있다면 담벼락을 열고 대문 있죠. 대문을 열고 차가 들어가고 주차하고 이 건물에 들어가는 계단, 복도, 건조물 모두 다 포함해서 주거다. 자, 그 돈이 있는 분들 보면 큰 담벼락이 높고 담벼락이 이렇게 돼 있고 정원이 있고 건물이 있죠. 이 담벼락이 있고 건물까지에 있는 거를 이 쳐져 있는 거를 뭐라고 부르면
위치를 두르고 있는 요 땅, 위치에 표시되어 있는 땅, 위요지랍니다. 위요지, 위요지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주거란 마당과 같은 공간을 위요지라고 부르는데, 담을 설치하여 주거에 제공되는 공간을 위요지라 한다. 역시 이런 경우에 전부 다 주거에 포함됩니다. 이 주거에 포함되는 이유는 여기에 함부로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공용 계단, 주택에 연결된 계단, 주거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가는 상가 건물, 자, 누구나 출입하는 상가 건물의 계단은 주거 아닙니다. 상가 건물이에요. 골리앗 크레인, 여러분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처럼 큰 크레인 있죠. 어마어마하게 큰 크레인은 그 안에서 먹고 자고 합니다. 골리앗 크레인은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건조물입니다. 그러나 그냥 타워, 일하는 그냥 큰 크레인, 건조물 아닙니다. 소독 시설이 있는 이거는 건조물입니다. 소독 시설인 사람이 거주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거는 때로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먹고 자고 거주합니다. 이런 소독 시설이 있는 거는 건조물입니다. 그러나 달랑 물탱크하는 이 시설은 건조물 아닙니다. 화단이 둘러싸여 있는 위요지, 여기 담이 있고 화단이 있는 위요지는 건조물입니다. 그러나 공사 현장, 축사업 공터는 위요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주거 침입죄의 객체로 인정하는 것. 자, 방금 배웠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선박 건조 자재 운반용으로 도크에 고정되어 선박의 건조 자재를 운반한다 이거예요. 도크에 고정되어 82m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약 10평 정도의 방실 있고, 이거는 오타입니다. 방실 있고, 평소 그 운전을 위해 한두 명 직원이 근무하면서 인가자 이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골리앗 크레인. 근무하면서 방도 자죠. 방실이 있어요. 방도 자고. 피고인 등 70명 정도의 근로자와 함께 들어가 몽성을 하였다면 70명 정도가 여기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하죠. 70명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한 겁니다. 역시 주거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강의실. 대학교 강의실은 거기 수업에 허락된 학생들, 그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죠. 일반인 강의실 들어가면 안 되죠. 관리가 되죠, 관리. 자, 관리가 된다면 주거 침입됩니다. 대학 당국에 의하여 관리되면서 그 관리 업무나 강의와 관련하여 사람의 출입이 허용되는 건조물일지 널리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자,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따라서 관리되고 있는 대학교 강의실은 뭐다? 주거다. 주거로 봅니다. 다음. 주거 침입죄 객체 인정한 건데 다가구형 많은 가구가 있는 단독주택인 자,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많은 이제 다가구형 단독주택은 2층에 여러 집이 있다 이거예요. 한정되어 있는 집들이죠, 그죠? 이거 다 주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다 주거예요. 단독주택인 빌라에 잠기지 않은 대문을 들고 들어가. 공용계단 연결돼 있다겠죠?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경우 자 뭔가 훔치려고 올라갔다 온 거죠. 공용계단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주거 침입이에요. 목표가 불순하죠. 그냥 뭐 길을 잃고 간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공용계단에 간 이유가 뭔가 훔치려고. 훔치는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이건 주거 침입입니다.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 화장실의 용병칸을 놓고 합니다. 자, 공중 화장실이지만 이미 그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점유. 노크를 합니다. 남편으로 오인하여 피해자가 용병칸 문을 열자 강간을 목적으로 용병칸에 들어갔다면 나쁜 의도로 들어가 있죠. 역시 주거침입 해당합니다. 자, 주거침입죄 객체부정. 방금 전에 했죠? 피고인이 야간에 친구를 찾던 중 상가 건물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죠.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져 있는 1층 출입문을 통하여 계단으로 갔다면 상가 건물은 주거 침입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아닙니다. 주거 침입죄 구성하지 않는다 했죠. 상가 건물 누구나 갈 수 있고. 따라서 2층 복도와 3층 옥상을 둘러본 경우 범죄의 목적으로 위 건물에 들어간 경우 위에는 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불법한 의도죠. 이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거는 대부분 주거 침입으로 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범죄 목적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면 상가 건물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계단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여기서 우리 주의할 점은 A라는 사람이 약간 별도 목적으로 상가 건물에 들어갔어요. 상가 건물에. 다 둘러보고 옥상까지 둘러봐서 옥상. 잡혔어. 너 왜 들어왔냐? 그러면 이 사람이 훔치려고 그럴까요? 아, 잠깐 내가 길을 잃었나 봐요. 친구 찾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명확하지 않는다면, 명확하지 않다면 상가 건물에 들어간 거는 우선 주거 침입 아니다. 봐야 됩니다. 불법 목적. 그 사람의 뭐 가방에 빠루라든지 칼이라든지 장비가 다 있어. 누가 봐도 절도 목적이야. 또 남의 막 문을 잡아다녀. 그건 절도 목적이죠. 그거는 주거 침입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주거 침입 인정 안 된다. 위계, 속여서 업무 방해. 상대방을 속여서 업무 방해하는 것. 위계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타인을 속이는 것이므로 내 자신을 상대로 위계가 될 수는 없다. 다만 컴퓨터에 속이는 명령을 입력하더라도 자, 이 컴퓨터에 사람이 아닌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거죠, 원래는. 근데 사람이 컴퓨터를 명령을 입력해서 사람을 속였어. 어찌됐든 간에 컴퓨터는 미개물이죠.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건 유괴죠, 유괴. 사람이 사람을 속이되 뭘 이용했다? 컴퓨터. 컴퓨터를 이용해서 속였다면 역시 전체적으로는 위계가 성립한다. 공식을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쉽죠, 그죠? 속여서 그 다음에 침입행위. 침입은 들어가는 거죠. 자, 주거자의 의사에 반대하여 외부에서 주거 안으로 신체가 들어가는 것. 신체가 들어가는 것. 원칙적으로 주거자의 동의가 있으면 주거 침입죄는 해당하지 않죠. 그러나 주거자가 강제로 또는 기망, 속여서 동의하였거나 범죄를 목적으로 공동주거에서 공동주거는 공동점유, 공동주거는 남의 주거예요.
남의 건조물이에요. 그냥 두 사람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한 사람만 맡았다. 그거는 인정 안 됩니다. 공동 점유는 남의 거주자, 남의 주거다. 남의 점유는 남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일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합니다. 판례가인데 남편이 일시 부재 중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 자, 간통할 목적으로 남편 몰래 들어갔다. 남편의 주거에 사실상 평온이 깨졌다고 봐야죠. 남편 허락 없이 갔으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남편의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즉 남편의 주거뿐이 아니라 이 집안 전체의 사실상의 평온이 깨졌다. 침해되었다. 보면 돼요. 사실상 평온이 깨졌다. 자, 주거 침입, 그러면 주거 침입을 언제 했느냐? 언제 착수했느냐? 언제 완수가 되었느냐? 주변을 둘러보다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를 할 때,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를 할 때 뭐 한다?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행위를 했다면 착수가 인정된다. 우리나라의 그 판례 보면 착수가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만 눌렀다. 딩동 눌렀다. 자, 딩동 가지고는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죠. 초인종만 누르면 다 주거 침입 해당하나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야간에 다세대 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 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자, 다세대 주택 빌라에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갑니다. 누가 봐도 나쁜 목적이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딱 오르다가 경찰가 보고 그냥 내려버려요. 어디 집에 가는지 특정도 안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야간 주거 침입 절도에 실행 착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본 거예요. 가스 배관을 막 한 번, 두 번 타고 가다 잡힌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판례는 아직까지는 실행 착수로 보기는 너무 쉽지 않다.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실행 착수에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요. 판례. 이거 시험 많이 나옵니다.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 훔칠 목적이죠. 주거에 들어갈 목적이죠. 그런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봐. 당겨봐. 자, 누가 봐도 남의 집 출입문을 막 당겨 들어가려고. 이거는 주거 침입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로 아파트 베란다 철제 난간. 자, 아파트는 이렇게 베란다에 철제 난간 있잖아요. 철제 난간에 올라가 유리창 창문을 열려고 잡아다니고 누가 봐도 주거 침입이죠. 절도를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러분 아파트에 밖에 보면 여러분 아파트에 베란다 창문을 여는 거예요. 들어와서 밤에 타고 올라와서 누가 봐도 이건 주거 침입 절도 실행 착수를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기수 시기와 고의. 언제를 기수 시기로 봐야 되냐. 기수란 거는 완료자로 완료. 시, 주거 침입을 실행해서 완료됐다라고 보는 시점이 어디냐. 신체 전부나
일부가 주거 안으로 들어가서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정도가 되었다면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정도 되었다면 역시 주거 기수 침입의 기수로 봐야죠. 내 몸 전부나 일부가 들어가서 평온을 깨버렸어. 그러면 주거 침입 성립 봐야 됩니다. 그죠? 신체가 들어갔지만 평온을 침해하지 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평온을 침해할 정도 되지도 않아. 그럼 미수가 됩니다. 미수. 자, 이거는 판례로 한번 설명하면 되겠죠. 실제 있었던 판례입니다. 기수 인정하는 것. 피고인이 밤늦게 00시 10분경 심야죠, 심야.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 집에서 골목 쪽으로 나와 있는 사람의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창문을 열고 얼굴을 쓱 넣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창문을 열고 얼굴을 쓱 넣어. 얼굴을 들이밀었다가 피해자가 소리치는 바람에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갔다면 이미 그 집안에 무서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잠을 못 잡니다. 무서워서. 이런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의 뭐가? 기수가 인정된다. 판례는 일부 침입설도 사실상 평온을 침해했다고 보면 기수로 봅니다. 기수. 얼굴만 들이밀었지만 이미 평온을 깼기 때문에 기수다. 그런 겁니다. 죄수와 다른 죄의 관계. 주거에 침입하여 남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했다. 그러면 주거 침입 더하기 절도죠. 주거 침입죄와 절도죄가 포함되는 실체적 경합이다. 절도한다고 해서 다 주거 침입은 아닙니다. 절도 안에 주거 침입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그냥 주거 침입하지 않고 절도할 수 있어요. 따라서 주거 침입과 절도는 다릅니다. 실제적 경합법은 사건이 하나, 따로따로 사건이 두 개라고 그러죠. 연속된 사건이 두 개. 실제적 경합입니다.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훔친 것. 하나의 죄죠. 송계 후 야간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훔치는 것. 야간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강도하는 것. 이거는 다 주거 침입이 구성 요건 되어 있죠. 별도로 주거 침입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이건 포함된 죄명이기 때문에 별도로 죄명을 논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